사익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아입니다. 6월 10일 KT전이고요. 12대7. 정말 기대를 누구도 안 했는데 이거를 이겼습니다. 이기면서 진짜 승수가 다시 36승으로 올라갔고요. 플러스 7로 다시 회복을 했고 단독 3위도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승리 같은 경우에는 선발 매치업에서 많이 밀렸고 실제로 선발 김진욱 선수가 6점이나 퍼주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고 사실은 2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늘 경기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뭔가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게 이렇게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좀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 롯데가 우리 팀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1회 2회 상대 약한 선발한테 점수를 많이 내고 나서 그 뒤에 도망가는 점수가 안 나오고 상대 불펜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렇게 그 사이에 상대팀은 야금야금 따라와가지고 뒤에 뒤집히는 이런 경기를 우리가 꽤나 몇 번 당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반대로 상대인 KT가 비록 6점을 먼저 냈지만은 그 뒤에 우리가 3회, 4회, 5회, 7회 이렇게 야금야금 점수를 내면서 역전까지 했고 그리고 9회에 또 동점이 됐지만 10회 비기닝을 만들면서 역전으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또 팀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지지 않는 야구, 집중력 있는 야구 그러니까 강한 팀이 되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성적이 뭐 더 유지를 못할 수도 있고 진짜 여러 가지 악재에 부딪혀가지고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맥없는 팀은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지금 이겨내고 있거든요.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결국 불펜진에서 3회부터 8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준 거 도망가는 거를 막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부터 한 개씩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인제는 부정할 수가 없다. 이순철 매직.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러 가지 제가 이게 이순철 위원이 한 경기에서 2패인지 얘기가 많던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10승 1무 2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과로. 네,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말도 안 되는 수치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겠지만 너무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심지어 이제 손호영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할 때 뒤에서 팬들이 이순철을 연호하는 모습까지 중계에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하나의 트림 약간 밈같이 되고 있는 느낌인데 근데 10회초에 너무나 희한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죠. 일단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 선발 매치업에서 굉장히 많이 뒤집어져 있었고 뒤쳐져 있었고 또 0대 6의 스코어로 출발을 했는데 뒤집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최고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박경은 선수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은 4보이넷을 스스로 내주면서 자멸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장성우 선수가 도대체 본 적이 없는 포수 플라이를 약간 저글링 같이 하면서 공을 약간 못 잡으면서 또 2타점짜리 저글링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장성우 선수가 또 산책주루로 또 아웃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으면 아마 살았을 건데 본인도 사실은 뭐 평범한 땅볼이라고 보고 좀 마지막이니까 힘을 못 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이순철 매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런 이순철 위원의 좀 승리 기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좋은 거는 맞으니까요. 만약에 그리고 저희의 징크스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첫째 저가 경기를 보다가 잠이 들면은 그 상황에 역전을 한다. 오늘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약간 뭐라고 제가 TV 앞에 차고 앉아가지고 풀 집중을 하면서 보고 있진 않았습니다. 오늘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일이 있었고 그리고 내려오는 이제 전철에서 드문드문 보다가 자다가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 손호영 선수가 또 맹활약을 했습니다. 6타수 5안타 2타점 3득점 1도루로 팀의 승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역시 음해가 답인가. 그러니까 이 팀은 참 웃긴 게 이 소위 음해라고 표현하는 이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나면 꼭 다음날 잘하는 습성이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라인업 올리면서 이 남윗 손밑은 진짜 좀 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또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했고 공교롭게도 올 시즌 5안타 3안타 5안타 이런 맹활약 경기가 3번 있었는데 이럴 때마다 제가 약간 남윗 손밑 할 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 진짜 음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근데 약간 오늘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좋긴 한데 약간 불안한 게 꼭 맹타를 휘두르고 나면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패턴이. 그래서 5월 24일 하나전에서 5안타를 치는데 그 후에 7경기 동안 4안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미손 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는 순간 6월 5일 키움 전에 3안타를 치고 그 후에 5경기에 또 2안타로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KT전에 날짜로 치면 또 한 일주일 지났죠. 6월 5일 이후로 딱 일주일 만에 또 KT전에서 5안타를 때렸어요. 과연 이번에는 이 5안타라는 이런 맹타를 휘두르고 나서 식물 모드로 일주일 이상 들어가던 손호영 선수가 달라졌을 것인가 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좀 희망 회로를 찾자면 하나전 이후에는 7경기 동안 못했고 키움전 이후에는 5경기를 못했거든요. 물론 어제 경기를 아예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곤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잠수 타임 기간이 좀 더 짧아지기 바라면서, 그리고 잠수 없이 진짜 깨어나면 제일 좋겠죠. 5월 24일하고 6월 5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포지션이 3루에서 1루로 옮겼다는 거니까 좀 잘해주기를 더 바라보고요. 그리고 장두성 선수가 오늘 또 공격에서 굉장히 선봉에 섰는데 5타수 3안타 2볼넷 3타점 3득점으로 맹활약을 했고 47안타 23타점 34득점이에요 올 시즌. 그래서 대담한 타점비로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10회 초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견제구에 1루 견제구에 맞았는데 옆구리 쪽에 맞았고 좀 피가 입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이 나고 또 실제 실려가기도 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아직 오피셜하게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갈비뼈 쪽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올라오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사실은 장두성 선수마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진짜 시즌이 많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 시즌이 있었는가. 그리고 주전이 빠져서 백업이 들어와서 주전급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그 백업이 또 빠지고 이런 수준으로 막 줄줄이 부상이 나온 게 이 정도인 적이 있었나 싶은데, 아무튼 일단 장도영 선수가 별 부상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또 장도영 선수가 장가를 가는데 그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네. 그리고 장도영 선수가 만약에 엔트리에서 빠지게 된다면 또 외야수를 누군가 올라와야 될 텐데 이거는 아직 뭐 오피셜한 일이 아니니까 소식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누가 올라와야 될까? 어떤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불펜이 8이닝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이긴 거거든요. 결국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근데 김원중 선수가 마지막에 그 점수를 주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김원중 선수를 탓하긴 힘든 게 그동안 너무 잘 막아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경기는 좀 경기의 흐름상 뭔가 9회 말이 쉽게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한 점 차를 막기에는 그 8회 9회 한 점 정도 도망갔으면 좋았을 건데 8회 초 9회 초에 도망을 못 가면서 9회 말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났죠. 느낌이 났고 불행 중 다행으로다가 그 경기를 터트리진 않고 어떻게 막아냈어요. 막아내면서 10회 초까지 이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9회 말에 막는 거 보고 이 또 그냥 늦게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불펜에 남은 선수가 선발 빼고는 송재영, 그 다음에 홍민기,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있었는데 나균환 선수는 어제 나오기도 했고 또 일요일에 선발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홍민기 선수하고 송재영 선수가 10회 말을 막아야 되는데 송재영 선수가 5점은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균환 선수를 10회 말에 등판을 시키는 좀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선택은 지극히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같은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고,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15일에 선발로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좋은 투구를 할 거라는 그런 계산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확률이. 그렇다 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경기에 좀 더 확실한 카드를 쓰는 건 전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15일 선발 자리가 결국 비게 되었죠. 그 내일이 이민석, 토요일이 간보아, 일요일이 원래 박소영 선수 턴인데 박소영 선수가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체 선발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2군에서 누군가 콜업이 되든지 아니면 불펜 데이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감독님의 인터뷰가 또 나오면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김진욱 선수가 너무나 안 좋은 투구를 하고 사실은 오늘 투구로 올 시즌은 사실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두들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 기회를 이렇게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이러면 김진욱 선수가 내려가고 또 누군가는 불펜에서 2군에서 투수가 올라와야 될 텐데 문제는 오늘 경기에서 불펜 소모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 오늘 김원중 선수가 연투를 해서 내일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투구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정철원 선수가 30개로 멀티이닝 던졌을 때 당연히 못 나올 것이고 사실 일요일도 좀 무리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현수 선수는 4일 쉬고 오늘 5개 던지고 그러니까 내일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최준용 선수도 연투예요. 그래서 3연투는 안 하는 게 맞죠.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송재영 선수가 그래도 이틀이 쉰 상황이고, 그리고 김강현 선수가 8개만 던졌으니까 그래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박진 선수는 41개니까 어렵고, 홍민기 선수 가능하고, 나균환 선수는 연투였으니까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일 이민석 선수가 선발인데 이렇게 되면은 불펜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왜냐면 일단 필승조 중에는 정현수 선수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내일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정현수, 송재영, 김강현, 홍민기 이 4명 정도고, 내일 김진욱 선수 자리에 올라오는 선수 정도가 있을 텐데 누가 올라올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현희 선수일 수가 없는데 윤성빈 선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내일 불펜이 너무 헐거워진 상태라서 이민석 선수가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일단 내일 매치업이 또 이민석 대 앤더슨 리턴 매치입니다. 근데 그 지난 등판에서 이민석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민석 선수가 비록 이날 경기에서 이기지는 못했는데 그 6월 1일 대결에서 앤더슨 선수가 6이닝 동안 3실점을 했고, 이민석 선수가 5이닝 동안 무실점을 하면서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앤더슨 선수가 너무 좋은 선수고 굉장히 어려운 투수인 분명하지만 우리가 또 공략을 못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민석 선수가 진짜 인생 투를 하면서 막 7이닝 이렇게 던질 수도 있는 거고, 앤더슨 선수가 반대로 5이닝도 못 채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되 이 경기는 그냥 막 아예 데일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민석 선수는 내일 그냥 편안하게 좀 마음을 먹고 던지면서 오늘 저도 뭐 괜찮다 이런 마인드셋을 하고 편하게 던지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사실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보기 힘든 광경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리뷰 자체를 길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순철 매직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슬슬 좀 기대가 되고, 다음 주 사직 6연전이 또 다 이순철 위원이 우리 팀 경기를 맡게 되었는데, 이게 참 미신이 이런 미신도 없는데 미신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도 오늘 나오면서 좀 재밌는 경험을 한 게, 제가 10회 초 사직동 아파트의 현황을 좀 전화를 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늦게 맞춰가지고 집에 들어간 날이라서 10회 초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딱 아파트 입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못 들어가고 앞에서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티빙으로 보고 있었죠. 폰으로 보니까 티빙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티빙이 TV보다 10초가 느립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와, 환호성이 터져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다 알죠. 뭔가 좋은 상황이 발생을 했구나. 전준 선수 밀어내기 보이넷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번 더 터져 나오는 더 큰 환호성이 나왔고, 그 이후 10초 후에 제 화면에서 이제 전민재 선수의 포수 뜬공 2타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직동 이런 곳이 무슨 월드컵도 아니고 무슨 이 편은 트레이스인데 이런 경기에서 진짜 아파트에서 환호성이 터진다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사직동만 야구 시청률 조사하면 롯데 경기 시청률이 50%는 나올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일단 사직동에 있는 모든 식당은 다 야구가 틀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틀어져 있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집에도 이게 뭐 상시로 틀어져 있는 건 몰라도 유효적인 시청률까지 생각하면 반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좀 재밌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클로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경기 자체도 사실 분석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경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글자로 순철 매직으로 설명이 되는 경기여가지고 굉장히 묘하고도 재밌는 경기였고, 어찌됐건 이런 경기들을 이겨내면서 플러스 7까지 지금 다시 복구를 한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없는 살림에 또 부상 악령이 또 도지면서, 그러니까 올 시즌처럼 이렇게 앰뷸런스가 많이 들어오는 거를 전 처음 봤어요. 우리 팀 경기를 이렇게 20년 동안 보면서도. 그래서 참 우리 선수들이 아프면 안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진짜 장도영 선수도 부상이 아니어야 하고요. 네, 아무튼 더 부상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튼 건강한 야구, 행복한 야구, 또 이기는 야구 응원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 채널 이름이 아이고 롯데야인데 제 개인 닉네임을 우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피라는 닉네임은 그 저의 어떤 활동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활동도 하니까 거기서 쓰는 닉네임인데, 이게 유튜브 특성상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 채널 이름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부로는 그냥 아이고 롯데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저를 칭하는 호칭을 아이고 롯데야님으로 아이고 롯데야로 그냥 호칭
호칭을 그냥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구독자분들께서 뭐 댓글상에서 저를 지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야구장에서 만나 뵀을 때 이제 인사해 주실 때 어떻게 불러야 될지 약간 곤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롯데야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롯데야님 줄여서 아이고, 이게 아이고님은 좀 그렇고 아이고 롯데야님 아니면 아론님 뭐 이 정도로 불러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그 저희 채널과 이 채널의 주인장인 저에 대한 그 호칭을 아이고 롯데야 아니면 아롯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딱 통일해가지고 지칭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슈퍼땡스 멤버십 또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돈 투지 승리를 위한 전쟁 롯데 자이언츠.